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지는 만큼 마음 위안을 주는 차원에서 현재에 대한 진단 및 미래를 알려주는 사주가 유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인지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진짜로 사주를 보는 분들이 늘어난 건지, 늘어나셨다면 얼마나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와 함께 점신, 포스텔러, 만세력, 운세비결, 헬로우북과 같은 주요 사주 앱들의 트래픽과 그리고 이들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주 앱의 경우 영업이익으로만 100억 원이 넘는 그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 시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방송에서 하나하나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여러 곳에서 뭐 사주가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뭐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한데 이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저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사주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살펴본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인데 왜 검색 데이터를 살펴봤냐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검색이라는 행위는 사람들이 무조건 관심이 있어야만 검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검색 데이터 추세를 살펴보면 더 관심이 있는지 덜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뭐 검색 시장에서 사실 네이버가 이전만큼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작년 12월 기준 이제 검색 시장 점유율이 약 65%를 차지하면서 아직도 그 국내 최대 검색 압도적인 1위죠. 네, 검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검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간 전반적으로 2022년과 2024년 초에 고점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 화면만 보면은 이 검색 데이터만 보면은 뭐 특별히 사주가 엄청나게 인기가 더 많아졌다 이런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한 모양새를 보인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점을 중심으로 보면 딱히 더 높아진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약간 유의 있게 보여야 할 포인트는 저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고점 자체는 조금 더 연말 연초 이슈에 갑자기 확 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저점을 보면 사람들의 평소에 이제 사주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약 평균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검색량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주를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적어도 더 자주 한다는 점은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검색 데이터로 좀 약간 추정을 하자면은 뭐 연말 연초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뭐 사주나 점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즌성 요인 때문에 고점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저점이다. 왜냐하면 저점이란 게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갔으면은 평균적인 관심도 더 올라갔을 거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되게 사주 앱들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도 웹사이트에서 보는 게 아니고 모바일 앱에서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검색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리서치 기관인 모바일 인덱스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사주 관련 앱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사주 앱을 살펴보기보다는 조금 더 상위 DAU를 이제 보인 앱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DAU가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DA는 이제 111 활성 이용자 추이를 말하는데 이제 하루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이 앱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DAU 이제 제가 확인한 11월 30일 기준으로 DA가 높은 앱들을 살펴봤는데요. 순서대로 점신, 포스테럭, 만세력, 운세비걸, 헬로봇이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한번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점신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주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신에 이제 DAU는 고점이 워낙 높은 부분이 있어서 얼핏 이제 3년치의 양상을 보면 사실 정체돼 있던 착시 효과를 주는데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 10에서 20까지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면 무려 100% 상승한 건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1000이라는 수치가 끼어들면 그 밑에 있는 데이터가 완전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단기적 이슈성 트래픽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DAU를 합쳐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7월, 8월, 9월에 DAU가 어떻게 되는지 쭉 모으고 그걸 합쳐가지고 매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0.6%가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2023년 대비 19.6%가 증가했습니다. 즉 사실 2022년과 2023년은 사실상 정체고 2024년에 이제 DAU가 확 늘어난 것이죠. 관련해서 이제 점심의 운영사 테크랩스의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는데 2022년에는 매출액 약 523억, 영업이익 44억을 기록했는데 이제 23년에는 매출액 829억, 영업이익 약 100억을 기록하며 높은 매출, 영업이익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DAU가 사실상 정체됐을 때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제 2024년의 성과까지 반영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적인 1위 업체고 많이 아는 업체잖아요. 네. 근데 2위 업체는 사실은 조금 그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사실 이제 포스텔러가 2위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점심보다는 이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굉장히 많은 DA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텔러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스낵형 콘텐츠와 서비스하는 게 특징인 앱입니다. 이제 점심처럼 각 연도 3분기 기준 사용자 수 추세를 보면 22년 대비 23년은 약 2.2% 감소했는데 23년 대비 24년은 약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포스텔러와 점심이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DAU가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스텔러의 운영사 운칠기삼은 이제 2022년에 매출 약 76억, 영업이 마이너스 14.7억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23년에는 매출 약 99억, 영업이 약 1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제 DAU가 사실 정체 단계였던 2022년 대비 23년에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24년에 이제 DAU가 좀 많이 증가했으니까 영업이 증가에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인가요? 3위 업체는? 네, 세 번째는 이제 만세력인데요. 만세력은 조금 첫 화면에서 이제 성별, 이름, 생년월일, 출생 시간만 입력하면 바로 사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만세력 같은 경우는 1, 2 앱과 다르게 아주 뚜렷한 우상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24년 3분기 기준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6.6% 증가했고 24년 3분기에는 전년 대비 약 32.5% 증가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제 이렇게 빠르게 앱 화면에서 이제 사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상세히 풀기보다는 약간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만세력에 끝없는 우사령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애초에 그 모수 자체가 그 많이 적기 때문에 1위 점심하고 2위 포스텔러보다는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이제 고려를 해야 좋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 네 번째 앱과 비교해서입니다. 예. 네 번째 운세 비결은 이제 운세 비결이라는 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 앱과 달리 결과가 모두 줄골로 정리되어서 간편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덕분에 스스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적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2022년 3분기 대비 23년 3분기 사용자 수가 약 7.4% 감소했고 23년 3분기 대비 24년 3분기 사용자 수가 6.8% 감소했습니다. 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전 앱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그 뒤에 앱이 우양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 스스로 조금 더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커스터마이징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5위는 이제 헬로봇인데요.
헬로봇은 이제 2022년 3분기 대비 23년 3분기 약 18.1% 감소했고 23년 3분기 대비 24년 3분기 약 30% 감소했습니다. 헬로봇의 운영사는 약 띵스폴로우인데요. 띵스폴로우는 이제 크래프톤이 모회사인 회사인데 게임사 크래프톤. 네, 맞습니다. 이제 띵스폴로우의 2022년 매출은 97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무려 55.8억이었는데 24년은 매출은 157억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약 72.6억으로 더 영업이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24년 매출을 조금 더 주목해볼 시점인데요. 최근 이제 크래프톤이 띵스플로우 폐업 및 이제 분할 매각 소식이 있어가지고 관련 헬로봇 어플이 과연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좀 살펴보자면은 개별 앱으로 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추세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좀 일정적으로 유지되고 어떤 데는 좀 많이 올라가고 어떤 데는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 앱을 딱 보기보다는 이제 상위 10개 앱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변화 추세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5개 앱에 더해 천명, 대박운세, 백전, 신비운, 오늘운세를 더해가지고 3년치 DAU를 쫙 본 다음에 추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22년과 2024년까지의 DA 추세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상위 10개 앱에 DAU 합계를 그냥 얼핏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일정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과 2023년 각각 3분기를 이제 비교하면 사실 사용자 수가 0.28% 하락을 합니다. 사실상 정체인 거죠. 하지만 2024년 3분기 대비 2024년 3분기에는 이용자 수가 약 8.29% 증가합니다. 그래서 22년 대비 23년은 정체, 23년 대비 24년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인덱스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iOS 이용자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안드로이드는 사실상 갤럭시를 할 수 있고 iOS는 사실상 아이폰을 할 수 있죠. 네, 안드로이드 기준 이제 2020년 3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이용 수는 약 4.1% 감소합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3.89% 증가하는 건데요. 약간 4% 정도 증가하고 4% 정도 감소하고 3.9% 증가했으니 사실상 감소이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iOS 기준으로 보면 다른데요. 2022년 3분기 대비 24년 3분기 이용자 수가 약 10% 정도 증가하는데 24년에는 이제 23년 대비 18% 증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iOS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4년 3개년 동안 사주에 관련 이용자 수 증가는 이제 iOS, 그러니까 애플 쪽 이용자들이 이끌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데이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애플 이용자 수가 어떤 분들인지 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2024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삼성 갤럭시, 응답자의 23%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했습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 연령층에서 갤럭시 34%, 아이폰을 64% 사용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또한 30대의 경우 갤럭시를 52%, 아이폰을 45%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을 놓치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주앱 유행은 18세 이상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상별로 살펴보았을 때 18세에서 29세 남자의 55%, 여자의 75%가 아이폰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로 20대 여성이 사주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앞서 말씀드린 주요 5개 앱 중 iOS가 트래킹된 4개 앱인 점신, 포스텔러, 만세력, 헬로봇에 대해서 20대 여성의 DAU 추세를 살펴봤는데요. 애당초 감소 추세에 있었던 헬로봇을 제외하고 전부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님 말씀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주가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사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간을 기준으로 나의 운명을 본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인간의 세계관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약간 운명용 결정론적 세계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의지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주가 인기 요인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미래는 항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사주를 보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스스로 조금 더 뭘 할 수 있고 희망찬 미래가 보일 때 약간 사주를 좀 덜하고 조금 그러지 않을 때 사주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저성장, 인구감소, 양극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지는 만큼 마음을 위안을 주는 차원에서 현재에 대한 진단 및 미래를 알려주는 사주가 유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향후 어떻게 사주가 될지 전망해 보면 적어도 이제 지금보다 증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덜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연님 오늘 방송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방송에서는 사주의 유행과 관련해서 검색 데이터와 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사주가 유행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어플은 성장하고 어떤 어플은 쇠락하는 등 구체적인 양상은 개별 서비스마다 다른 점들이 나타나서 이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